남가주 전역에 내린 비로 산사태와 잔해들이 흘러내리면서 곳곳에 도로 폐쇄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비로 산불은 90% 이상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팰리세이즈 산불은 90%, 이튼 산불 98%, 휴즈 산불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LA를 방문해 산불 피해 지역을 돌아보고 시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연방재난관리청 재난 대응을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난관리청을 점검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기로 했습니다. LA 한인회가 설을 맞아 오는 30일 LA 산불 피해 지역인 파코이마 시청에서 현지 주민들에게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트럼프 취임 일주일 만에 불법 체류자 단속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1000명에 육박하는 불법 체류자가 체포됐습니다. 이민자 보호도시를 선언한 LA에도 불법 이민 체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마약 단속국 LA 지부는 단속에 나선다고 공식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연방이민세각단속국이 한 사업장을 영장 없이 급습하고 서류 미비자를 구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권자도 함께 구금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 범죄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과 관련해 82%의 조사 참가자들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이민자 송환을 거부하던 콜롬비아가 관세 부과 조치에 곧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쓸 거란 전망 현실화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말인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윤 대통령은 앞으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검찰의 구속 기소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설날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령되는 등 폭설과 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휴전이 이뤄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역에 사는 팔레스타인 주민을 인근 아랍권 국가에서 데려가길 바란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캔자스시티와 필라델피아가 슈퍼볼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캔자스시티는 버팔로를 32대 29로 꺾었고 필라델피아는 워싱턴을 55대 23으로 대파하고 슈퍼볼에 진출했습니다. PGA 투어 파머스 인슈런스 대회에서 임정재 선수가 5언더파 공동 4위를 기록했고 이경훈 선수는 2언더파 공동 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해리 잉글리시는 8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1431.4원입니다. 남가주 오늘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57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1월 27일 월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지난 주말 비 많이 왔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이 비 때문에 일단은 LA 지역 산불 거의 진화된 상태입니다. 20일째 이어져 왔던 LA 산불 오래간만에 내린 비로 거의 진압됐지만 적잖은 강수량으로 인해서 피해, 지역의 산사태 등 추가 재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어제 LA 화재 지역 일부 지역에는 홍수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까지 비가 예상된다라고 밝힌 국립기상청은 산사태, 진흙사태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율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 발표된 기준에 따라서 팰리세이드 산불 94% 진화율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진화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0% 진화가 됐다라는 것은 화재 진화 지역을 소방관들이 한번 점검을 쭉 하고 간 뒤에 발표가 됩니다. 때문에 95% 정도 진화를 보였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지역 불이 진화됐다라고 보시면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팰리세이드 산불 94% 진화율 보이고 있습니다. 이튼 산불은 98% 진화율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전에 95%였는데 지금 비가 내린 상황에서도 98% 진화율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3%밖에 진화가 안 됐다라고 보시지 마시고 소방관들이 산불 지역 다 훑어보고 난 뒤에 100% 진화됐다라고 발표가 납니다. 98%면 거의 진화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캐스텍 지역에서 발생한 휴즈 산불
현재 95% 진화율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산불이 90% 이상의 진화율을 보이면서 거의 잦아든 상태입니다. 이번 화재로 파손된 건물은 12,000채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28명이 이번 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일단 월요일까지 오늘까지 비가 일단 LA 하늘은 굉장히 맑습니다. 맑은데 뭐 기상청이 오늘까지 비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 지역에 계속해서 진흙사태 경고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주말 남가주에 비가 내리면서 산간지대에는 상당량의 적설량도 기록했습니다. 가장 눈이 많이 내린 지역은 생게브리얼 마운틴으로 1피트가 넘는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산간지대는 평균 3인치에서 8인치의 눈이 내렸습니다. 3,000피트 이상 높이의 지대에 눈이 내렸기 때문에 산간지대 도로 곳곳은 현재 미끄러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동시다발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본 캘리포니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앙 차원의 재해 대응 조직을 폐지하고 재해 대응을 각 주에 맡기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LA 이 산불 피해 지역을 사찰한 뒤 대응 당국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연방의원과 LA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 피해 지역 정부와 협력해 연방정부의 구조, 구호, 재건 노력을 조율하는 연방재난관리청 FEMA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힌 뒤 여러분에겐 FEMA가 필요 없고 좋은 주정부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FEMA는 매우 고비용이며 내 생각에 대체로 재난관리에 실패했다라며 각 주에서 그들의 문제를 처리하고 연방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게 훨씬 더 좋고 효율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 LA를 방문하기 직전에 방문했던 노스캐롤라이나주의 SUV를 찾은 자리에서도 FEMA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정비하는 절차를 시작하고 어쩌면 FEMA를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 FEMA의 재난 대응을 비판하면서 FEMA 폐지까지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FEMA를 점검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입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장관 등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설립 90일 이내에 첫 FEMA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후 180일 이내 개혁 방안 관련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허리케인과 최근 재난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응을 보면 FEMA의 관료주의를 포함해 효율성과 우선순위,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FEMA의 정치적인 편향성에도 심각한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전문가에 의한 전면적인 개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허리케인 피해를 본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최근 산불 피해를 겪은 캘리포니아를 지난 금요일 잇따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캘리포니아주의 물관리 정책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연방정부가 해당 정책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서명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산불 사태에 대한 대응이 실패한 것은 해당 주의 친환경 절수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비난해왔습니다. 캐런 베셀의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의에서 팰리세이드 화재 복구 계획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베스 시장은 주택 소유주들이 재건을 시작하기 전에 최대 18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말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지적하며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베스 시장이 유해 폐기물 제거 작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지연이다라고 설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해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 라면서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주택 피해자들, 산불 피해자들 오늘 밤부터라도 즉각 부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베스 시장의 리더십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논쟁에서도 베스 시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의 정치적 운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화재 대응 실패와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LA 시장에 대한 공식적인 주민 소환 운동의 리콜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온라인 청원을 통해서 16만 명 이상이 캐런 베스 LA 시장의 리콜을 요구하고 서명한 상태입니다.
공식 리콜 운동이 시작되면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콜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약 20만 명의 서명이 필요한 가운데 이미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완료한 상황이라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리콜 운동의 가속화는 캐런 베스 시장의 정치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로 LA에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이 지역 주택 임대료가 20%나 급등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부동산 분석 서비스 렌트캐스트에 올라온 매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산불 이후 LA 카운티 주택 임대료가 전반적으로 폭등했다는 것입니다. 20% 정도 평균 폭등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할리우드 인근 엔시노의 경우 임대료 130% 상승했고 1.3배 정도죠. 허모사 비치 역시 임대료가 2배로 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셜먼옥스 밸리 빌리지 일부 지역은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엔시노와 셜먼옥스, 밸리 빌리지, 허모사 비치 등등 이곳은 아파트부터 단독주택까지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있었고 이 중 단독주택의 임대료 상승률이 24%로 가장 높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탁상공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와보지도 않고 지도만 보고 그냥 집값이 올랐네 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것입니다. 엔시노, 호모사비치, 셜먼옥스, 밸리빌리지, LA 지역의 유명한 부촌입니다. LA 한인회가 올해 설을 맞아 LA 산불 피해 지역에서 현지 주민들을 돕는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 매년 설날에 진행했던 저소득층 대상의 푸드뱅크 행사를 확대한 것입니다. 최근 LA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한다는 취지로 기획한 행사입니다. 또 LA 한인회는 30일 오전 10시 산불 피해 지역인 파코이마 시티홀에서 행사를 열고 선착순 500명에게 쌀과 라면, 냉면, 과자 등 한국 식품과 생필품을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을 위해서는 28일과 29일 양일간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푸드코트 내의 코리아타운 식당에서 55세 이상 한인을 대상으로 하루 100명에게 따뜻한 떡국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만일 준비한 떡국이 조기에 소진되면 $10 상당의 식당 쿠폰을 증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웨스턴에서 웨스턴 LA를 연결하는 메트로 지하철 D라인 연장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윌셔와 웨스턴, 윌셔와 라시에나가 사이 구간이 파헤쳐진 도로를 재포장하는 공사가 오는 4월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양방향 차선이 2개로 줄어들어 교통량이 많은 한인타운 이 중심가에서 한동안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역 통과하시는 운전자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독립이 돼야 하는지를 묻는 칼렉시트 주민 발의안이 또 추진됩니다. 이외 로컬 소식 정윤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독립국이 돼야 하는지를 묻는 칼렉시트 주민 발의안이 또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주 총무처는 가주를 독립국으로 만드는 칼렉시트 주민 발의안을 투표에 붙이기 위해서 서명 수집이 허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의 5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55% 이상이 찬성하면 미국에 대한 불신임 의사로 독립국이 되고자 하는 가주민들의 의지 표현으로 간주되지만 가주 현 정부나 미국과의 관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주의 독립국 가능성을 조사하는 위원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주민 발의안을 투표에 붙이기 위한 선거 비용과 독립위원회 설립에 무려 $10,000,000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위원회 운영에 연간 $200만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독립국이 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칼렉시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는데 새 주민 발의안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오는 7월 22일까지 주민 54만 6,651명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북가주 베이 지역에서 아시아계 홈오너들을 노려 주택 침입 절도 행각을 벌인 조직절도단이 검거됐습니다. 수사당국은 북가주와 중가주 전역에서 수색영장을 집행해
북가주 베이 지역의 아시안 홈오너들의 주택을 상대로 조직 절도단이 훔친 명품 시계와 보석류, 갑오 등 약 100만 달러 상당의 도난품 700점을 압류했습니다. 산호세 경찰국은 북가주 베이 지역에서 아시안 가정만을 골라 주택 침입 절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는데 용의자들은 지난 6월부터 산호세, 쿠퍼티노, 사라토가, 캠벨, 마운틴뷰 지역에서 약 80건의 절도 사건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베이 지역에서 아시아계 가정을 체계적으로 물색하고 표적으로 삼았으며 주로 보석류, 현금, 고가의 핸드백을 훔쳤습니다. 당국은 추가로 혐오 범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1월 27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1월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남가주 지역 쌀쌀합니다. 이른 아침 한때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졌고 현재는 점차 해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 기온에서 10도 이상이나 크게 밑도는 상태로 대부분 지역이 6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낮에도 쌀쌀하게 느껴지겠고 여기에 밤 최저 기온도 역시 예년보다 낮은 상태로 40도 내외에 그치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역시 아침 한때 빗방울 떨어지다 점차 해가 나는 패턴이 반복되겠고 내일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렇게 흐리고 쌀쌀한 날씨 이번 주 내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경에는 낮 기온이 점차 평년 기온으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57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9도, 44도, 벨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58도, 39도, 해안 지역은 58도, 47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설을 하루 앞둔 한국에는 오늘 전국 곳곳에 눈보라가 몰아치고 영하권의 강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8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 그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동부 뉴욕의 한 사업장을 영장 없이 급습해 서류 미비자들을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민권자도 함께 구금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라스바라카 뉴욕 시장에 따르면 23일 연방이민세관국 요원들이 영장 없이 뉴욕 지역의 피시마켓을 급습해 서류 미비자 3명을 구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방이민국 요원들은 업소에 있던 미국 시민권자 여러 명을 구금하고 이들의 지문을 채취하고 얼굴과 신분증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 신분증을 제시했음에도 아이스 요원들에 의해서 구금돼 신문을 받은 미군 퇴역 군인도 있었다고 시장은 밝혔습니다. 뉴욕 시장은 이번 급습이 미국 헌법 수정 제4조인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에 대한 권리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세관국 급습을 받은 사업장은 피시마켓인 오션 시푸드 대포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장은 보통 하루 8, 90명을 고용하는데 아이스 요원들이 중무장하고 업소에 도착해 서류 미비자 체포와 신문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아이스 요원들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서류 미비자 단속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편 아이스 측은 이번 단속이 급습이 아닌 표적 단속이라면서 불체자 단속 중에 현장에서 시민권자와 마주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이스는 뉴욕과 보스턴, 덴버, 필라델피아, 아틀란타, 시애틀, 마이애미, 워싱턴 DC 등 전국의 불체자 성역 도시에서도 불체자 단속을 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국은 23일 538명의 서류 미비자를 체포했다고 소셜미디어에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연방당국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불법 체류 이민자 단속과 추방에 나선 가운데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와 서부 지역에서도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의 불체자 단속과 추방 작전이 LA 지역으로 확대돼 지난 주말인 25일과 26일 곳곳에서 단속이 펼쳐져서 이민자들이 체포된 것입니다. 연방이민당국 소식통은 이번 작전이 일주일 내내 진행되는 서부 해안 지역 단속의 일부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단속 작전이 범법 이민자 추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아이스와 다른 연방기관들이 이번 단속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5일 LA 단속 작전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은 캘리포니아 아이스 구금센터에 수용됐으며 추방 절차를 기다리고 있고 이어지는 단속 작전으로 이 수용수가 빠르게 가득할 전망이어서 연방정부가 추가 수용 공간을 물색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26일 CBS 방송은 연방마약단속국 LA 지부가 공식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토대로 다른 연방기관들과 함께 이민 단속 작전에 참여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산호세시 당국이 이민세관 단속국이 단속 작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매트만 산호세 시장은 이민세관 단속국이 우리 도시에 해를 끼치는 폭력적이고 중범죄자들을 체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라면서 이렇게 세관 단속국이 단속 작전하고 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산호세 지역에만 꼭 집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확대하려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호세 경찰은 이번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의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으로 체류하는 이주민들을 군 수송기에 태워 추방하면서 국경 통제 강화에 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4일 X에 수갑을 찬 이주민들이 줄지어 군용기에 탑승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통상 이주민을 항공기에 태워 추방할 때 수갑을 채우지만 군용기를 이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추방되는 이주민을 태운 첫 군용 기편이 전날 저녁 텍사스주 엘파소에 있는 믹스 육군 비행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최근 국경을 넘었다가 국경 순찰대에 검거된 과테말라인 75에서 80명을 본국으로 송환한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당국이 군용기까지 동원해 이주민을 몰아내는 모습을 백악관이 이렇게 직접 공개한 것은 두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쇼맨십 발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주민의 체포 과정과 단속 성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불법 이민자 단속을 남부 국경뿐만이 아니라 북부 시카고까지 전역으로 확대하며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1000명에 육박하는 이민자가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민세관국은 전국적으로 956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554명이 구금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단속은 시카고, 애틀란타, LA, 텍사스, 오스틴 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마약 밀수에 초점을 맞춘 단속을 통해 50명 가까운 불법 체류자들이 구금됐습니다. 콜로라도 덴버 인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는 마약과 무기, 현금이 다량으로 압수되기도 했습니다. 시카고에서 단속 현장에 함께 있었던 국경차르 톰 허머는 공공안전과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법 집행기관이 동원됐다며 이런 작전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속기관 일선으로는 실적이 부족하다는 상부의 압박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민세관 단속국 관리들이 행정부로부터 현재 하루 수백 명 수준인 체포 실적을 최소 1,500명까지 늘리라는 지침을 받았다며 지금까지 단속 결과에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이기 출범 첫날 단속을 하던 국경 순찰대 요원이 용의자 여성의 총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20일 버먼트주에서 발생한 국경 순찰대 요원 데이빈 말랜드 총격 살해 사건과 관련해 워싱턴주 출신의 테레사 영블루트를 체포했다고 24일에 밝힌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말랜드 요원이 지난 20일 버먼트주 북쪽 국경 도시인 코벤트리 91번 고속도로에서 테레사 영블루트와 독일 국적 남성을 이 차량을 정차시켜 검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요원들은 마우콜트의 미국 체류 비자가 만료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검문에 나섰고 말랜드 요원이 차를 멈추려는 도중에 영블루트는 말랜드와 다른 요원들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우콜트는 총을 꺼내려다 현장에서 사살을 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불법 체류자, 범죄 불법 체류자 추방 장척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대단합니다.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과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모든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것에 대해서 무려 82%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만이 반대한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AP통신과 시카고대학교 여론연구센터가 성인 114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미국 대선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낙태와 관련해 무제한적인 낙태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낙태권 제한 조치를 잇따라 단행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연례 반낙태 집회 생명을 위한 행진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출산 이후까지 무제한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급진 민주당의 노력을 중단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두 번째 임기에도 가족과 생명을 자랑스럽게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권을 인정한 로데 웨이드 판결이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2022년 폐기된 것을 언급하며 여러분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헌신 덕분에 역사적인 잘못이 3년 전에 바로잡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로데 웨이드 판결을 재앙적이며 위헌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나는 신앙인에 대한 미국 법 집행의 무기화를 중단시킬 것이라면서 기도하고 신앙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바이든 체제에서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인과 친생명 활동가들을 석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낙태를 지원하는 단체에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국제 비영리 단체가 연방 자금을 받으려면 낙태 서비스나 상담을 제공하거나 홍보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4년 만에 백악관에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주부터 각종 공약을 무더기로 거침없이 밀어붙이며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수십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시작으로 불법 이민 단속에 군대를 동원하고 각국을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포하는 등 8년 전보다 더 강해진 미국 우선주의 폭풍으로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는 평가입니다. 주요 언론들은 지난 주말 판에서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정책을 쏟아내는 물량 공세를 펼치며 첫 일주일을 보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주 전략이 반대 세력이 대응 전략을 짤 새도 없이 많은 정책을 빠르게 밀어붙이는 일명 물에 잠기기 하기 전략이었다라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행정명령을 일주일간 나눠서 서명하라는 측근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첫날만 26건의 무더기 행정명령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또 이른바 딥스테이크로 표현되는 관료주의 혁파를 내세워 취임 첫 주 정부 인력과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 조정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주 금요일인 지난 24일까지 서명한 행정명령은 사면과 행정부 인사 지명을 제외하고도 52개에 달한다면서 이 중 28개는 극우 성향의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보수 싱크탱크의 정책 재헌집 프로젝트 2025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다른 어떤 대통령과도 다른 취임 첫 주를 보냈다면서 선거 공약을 이행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속도를 내며 미국과 전 세계의 관심을 독점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첫 주 폭풍 행보는 처음 대통령에 취임했던 2017년 8년 전과 달라진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1기 때에는 정부 운영 경험이 거의 없는 보좌관들과 백악관에 함께 입성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당시보다 훨씬 단합되고 규율이 있으며 충성심이 깊은 조직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26일 인공지능과 드론 전쟁이 부상하는 가운데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모기 조달과 군대의 무장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1984년도에 태어나 현재 40살인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내가 사는 동안 미국은 한 번도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다라면서 우리는 이기기 위한 계획이 없는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개입해서는 안 됐던 잘못된 모험에 너무 많이 휘말렸다고도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전날에도 헥세스 국방부 장관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에 왔던 많은 사람, 즉 전직 대통령과 다른 점은 첫 번째,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원인 미군을 배치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끼면서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군을 모든 곳에 보내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과거 해병대에 복무하면서 이라크에 파병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수장 후보였던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서 장관으로 정식 취임하게 됐습니다. 상원은 지난 금요일 저녁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헤그세스 지명자 인준안을 표결에 붙여 각각 50표씩 양분됐습니다. 이어 상원 의장을 겸직하는 J.D. 벤스 부통령이 타이브레이커 투표권을 찬성으로 행사하면서 헤그세스 인준안은 아슬아슬하게 상원에서 가결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레클리프 CIA 국장에 이어서 헤그세스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핵심 인사 3명이 모두 상원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팍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헤그세스는 성비위 의혹과 음주 문제, 재향군인 관련 재정관리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한때 낙마 위기까지 몰렸지만 공화당 내 표단속이 이뤄지면서 고비를 넘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의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의 크리스티 놈 장관 지명자가 25일 의회 인준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날 연방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놈 장관 지명자 인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서 찬성 59표 대 반대 34표로 가결 처리한 것입니다. 국토안보부는 국경안보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고 세관 국경보호국과 이민세관 단속국, 이민국 등을 관할합니다. 사이버 보안과 대통령 경호, 재난 대응 등도 소관 업무입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주민 단속에 군을 동원하고 연방재난관리청 FEMA를 개편하려는 등 국토안보부 기능에 대대적인 변화를 계획하고 있어서 크리스티 놈 장관이 바로 집중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방정부 기관의 내부 감찰을 담당하는 감사관들이 한꺼번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감사관 17명을 해임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 교통부 등의 연방정부 부처 감사관들이 백악관으로부터 이메일로 즉각 해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관들에 대한 무더기 인사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기관장을 교체한 데 이어 주요 보직을 충성파로 채우려는 고위직 물갈이 마무리 수순으로 보입니다. 정부기관의 활동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 연방감사관은 해당 기관 소속이지만 법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습니다. 해당 기관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상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월 4일 연방의회를 상대로 취임 후 첫 연설을 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은 25일 트럼프 대통령에 오는 3월 4일 하원에서 열리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해달라고 초청한 서한을 X에 공개한 것입니다. 존슨 의장은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됐다. 대통령이 취임 며칠 안에 보여준 강력한 리더십과 대담한 행동 덕분에 미국은 이미 애국심과 통합정신, 미래에 대한 희망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와 119대 의회가 함께 노력을 하면 앞으로 4년을 미국 역사상 가장 중대한 4년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수락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쓸 거란 전망이 현실화됐습니다. 불법 이민자 송환을 거부하던 콜롬비아 관세 부과 조치에 곧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이쪽 드라마가 있었죠. 불법 이민자를 군용기로 이용해서 콜롬비아에 보내는 것은 인권 모독이다 하면서 콜롬비아가 불법 이민자를 받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기겠다,
라고 했더니 콜롬비아에서도 그럼 우리도 보복 관세를 하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래 해보자 라고 했는데 9시간 만에 콜롬비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미국의 관세 위협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 큽니다. KBS입니다. 공항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수갑을 찬 채 걷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추방된 브라질인들입니다. 미국의 불법 이민자 추방 방식에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콜롬비아 정부는 이민자 160명을 태운 미군기 2대의 착륙을 불허했습니다. 자국민을 범죄자 취급했다는 이유입니다. 콜롬비아 구스타보 페트루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국민을 돌려보내려면 존엄과 존중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복 카드를 꺼냈습니다. 콜롬비아에 25%의 긴급 관세 부과와 여행 금지, 비자 취소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한 첫 번째 보복 조치입니다. 콜롬비아도 보복 관세로 맞섰지만 결국 굴복했습니다.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미 백악관도 양국의 합의 사실을 밝히며 9시간 만에 제재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당장 무역전쟁 시작은 피했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This is also a sign to other countries, particularly a sign to Mexico, because there are more things that the United States were going to negotiate with Mexico. 미국은 이번 사태로 보복 위협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위협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보호무역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에 맞서서 유럽연합이 제3세력과의 무역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27일자로 분석했습니다. 우르졸라 폰데어 라이엔 유엔 집행위원장과 마로시 세르코비치 유럽 무역 경제 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이후에 장기간 연기돼 왔던 무역협정을 속속 체결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초 남미 우루과이를 방문해서 남미 공동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을 25년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메르코르스 간의 FTA 협상은 2019년 원론적인 합의에 도달했지만 유럽연합이 아마존 산림 벌채 억제와 환경보호 의무 조항 등의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면서 이 5년째 난항을 겪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을 눈앞에 두고 양 블록이 조금씩 양보해서 전 세계 GDP의 25%를 넘게 차지하는 거대 단일 시장을 이루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폰데어 라이언 집행위원장은 당시 이 협정은 경제적인 기회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면서 고립과 분열이라는 반대 방향으로 강풍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합의는 우리에게는 대응 방안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한 대응책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해법, 요르단과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국가로 팔레스타인들을 대거 보내고 가자지구를 정리하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통화하면서 팔레스타인인을 더 많이 받아들이라라고 요청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지금 가자지구 전체를 보고 있는데 거기는 엉망진창, 정말로 엉망진창이어서 당신이 더 많은 일을 맡아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집트도 사람들을 데려가주면 좋겠다며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과 이 문제와 관련해 논의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모든 게 무너졌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일부 아랍 국가들과 협력해 그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다른 곳에 주택을 짓고 싶다라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를 정리하는 계획을 제안한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팔레스타인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방안에 반대했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국과 관련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첫 방문 국가로 유럽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영국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사우디를 먼저 찾은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에도 사우디가 미국 상품 5천억 달러를 사주며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사우디를 가장 먼저 방문하겠다고 했고 사우디는 이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화답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4시간 이내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도 통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매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즉 AI 스타트업인 퍼블렉시티가 틱톡과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지분 절반을 미국 정부에 넘기는 안을 제시했다고 경제매체 CNBC가 26일자로 보도했습니다. CNBC는 앞서 지난 18일 퍼블렉시티가 틱톡 모회사인 이 마이트댄스의 자사와 틱톡 미국 법인의 합병을 통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날 퍼블렉시티가 합병 제안서 수정안을 마이트댄스 측에 건넸다고 전한 것입니다. 이 수정안은 향후 퍼블렉시티와 틱톡 미국 법인을 결합하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서 기업 공개, 즉 IPO를 할 때 미국 정부가 새 법인의 지분을 최대 50%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고 CNBC는 보도했습니다. CNBC 소식통은 이런 새로운 합병 법인의 구조가 바이트댄스의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그들의 지분 대부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퍼블렉시티에는 더 많은 영상 콘텐츠를 보유하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 CEO가 유럽의 각 정당들의 훈수를 두면서 유럽 정치 지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극우 도미노 바람을 몰고 올까 유럽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장관들보다도 앞줄에 선 일론 머스크. 미국을 넘어 유럽 정치에도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독일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X에서 생중계 대담을 하며 대놓고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 대한당 AfD를 지지했습니다. I think only AfD can save Germany. 현 독일 총리를 향해선 얼간이라고 직설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에도 손을 뻗쳤습니다. 극우 성향 영국 개혁당에 대해선 거액 기부 뜻을 밝히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지지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최근 영국 개혁당 지지율은 지난해 7월 총선 때보다 10%포인트 이상 올라 여당인 노동당 턱밑까지 따라잡았습니다. 독일 극우당 AfD 역시 1년 만에 지지율 최고치를 찍으며 제1당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It's more about creating a political movement on X of the right that is international, that feeds back also into US politics. 머스크의 이러한 행보에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영국과 유럽연합을 압박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럽의 주류 정치인들은 머스크의 참견을 선 넘은 도발로 보면서도 정면으로 맞설 경우 머스크가 더 관심을 받게 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기아차가 미국에서 니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모두 8만여 대를 리콜합니다. 26일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기아는 2023년부터 2025년형 일부 니로 EV,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의 전기 배선 시스템 관련 문제를 발견해서 총 8255대를 대상으로 리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해당 차량의 조수석 아래 바닥 배선이 손상돼서 앞좌석의 에어백과 안전벨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또 측면 커튼 에어백이 의도치 않게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충돌 사고 시 부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당국은 경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리콜 보고서에 따르면 니로 모델의 일부 수동식 조수석이 장착된 차량에서 앞좌석을 조절하는 슬라이딩 움직임을 반복할 경우 바닥 배선 시스템의 일부가 손상되면서 에어백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리콜 대상자 차량의 소유주는 이번 조처에 대해 오는 3월 우편으로 통보를 받고 해당 각 딜러를 통해 필요에 따라 무료 점검과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와 워싱턴 간의 첫 번째 경기 챔피언십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Fly Eagles fly to Super Bowl 59.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워싱턴 커맨더스를
뭐 55대 23으로 대파하고 슈퍼볼에 진출했습니다. 이 경기는 딱 보면 전력 차가 좀 굉장히 많이 났었죠. 그리고 이어진 경기. Whatever you want. Three Chief, a Chief Pete. They're about to head to New Orleans to explore the opportunity. 이어진 경기에선 캔자스시티 칩스가 버팔로 빌스를 32대 29로 꺾고 슈퍼볼에 진출했습니다. 캔자스시티는 3연패에 도전하는 NFL 역사상 3연패를 이룬 팀은 단 한 팀도 없었습니다. 3연패에 도전하는 캔자스시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캔자스시티보다 더 많은 관심을 끄는 거 있죠? 예. 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또 현장에 나와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2025년 1월 27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